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 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거 금요일 날 시장이 안 좋았었던 영향도 있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8월 달, 그쵸? 8월 1일 날 21만 3천 원. 그리고 시장 급락 나왔죠? 반등을 바로 했습니다. 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반등한 구간이 여기 21만 3천 원을 넘지 못했죠. 다중고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조선해양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전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고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 근데 반대로 저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걸 보셔야 돼요. 조선주는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폭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2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7만 원 정도죠. 그리고 나서 21만 원까지 3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개선된 실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장기 적자를 봐왔었고, 그리고 23년도에 개선세, 그리고 올해 1조 3천억의 이익을 실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당 보면 여기 3분기 예상치가 3,600억으로 잡혀 있고, 그 전에 2분기 3,700억, 그리고 1분기 1,600억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장기 적자를 봐왔었던 부분을 대입해서 본다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주식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움직이죠. 대장은 삼성중공업이 조선업황 자체를 이끌어 갔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를 보면 한국조선해양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걸 기준에서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그리고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즉 삼각수렴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은 선반영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할수록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나오는 조정이 마지막 조정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적 개선세를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적 개선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실제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느냐? 자, 한국조선해양 기준에서 27년까지 수주 잔고는 172억 7천만 달러입니다. 7천만 달러. 172.7천만 달러. 자, 이걸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224조 5천 100억 원, 그리고 환율 1,300원을 기준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는 156척의 선박 및 해양 설비를 포함한 수주 물량이고요. 연간 목표의 130% 정도를 달성한 결과입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4척 6,700억 원 수주, 연목표 132% 달성. 그쵸? 요건 한 건이고, 이게 27년도까지 지금 쌓여 있는 부분이 요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선종별로 액화천연가스, LNG, PC선, LPG, 암모니아 운반선,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LNG선이에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부유식 LNG 저장.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쵸? 이거 삼성중공업으로 가면 FLNG까지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친환경,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 선사 위주로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쵸, 규제를 받기 전에 나왔었던 그런 선박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몰린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도크가 차 있는 건 27년도 이후까지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이럴수록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까지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그쵸, 조정은 뭐예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13,000원 정도, 그쵸, 12,280원 고가를 찍고 조정받는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옵니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겼네. 근데 환율은 아직까지 얼마예요? 1,300원 정도입니다. 이 1,3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낮은 환율이 아니거든요. 그럼 더 낮아질 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나서 상승 구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선 업황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2010년 이후에 조선업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내면서 한국조선해양, 즉 이게 원래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게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된 거냐면 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전부 다 5년 이상의 장기 적자를 봐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기업의 도움, 그리고 인수합병, 그리고 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살려놨을까요? 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수요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고,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LNG 선박 또는 암모니아 선박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서 봤을 때 그쵸, 한국조선해양의 어마어마한 수주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제 예상보다 빨리 FLNG 해양 플랜트 쪽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가 상승은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좋은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는 것보다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가격 기준 해설을 제가 여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쵸, 그 부분을 보시면 철저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바이오다인 20% 상승했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9월 27일 금요일 날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정확하게 있죠. 바이오다인 뭐 쭉 올려서 보더라도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시면 유한양행, 그리고 파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VT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자, 계속해서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한 결과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매매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서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죠. 뭐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바이오 지금까지 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알테오젠, 자 보세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죠. 2월 3월 머크 계약권, 그렇죠? 5월 6월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했어요? 신고가 구간.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7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었던 STX 중공업입니다. 근데 그게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바뀌었고, 조선주 기준에서 봐서도 어때요? 이쪽 구간 신고가, 이쪽 구간 신고가,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 30% 이상의 구간을.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또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렇게 타점을 잡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국조선해양의 단기 보유절,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담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그쵸,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돌려보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